자,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하죠. 재미도 없는데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아, 공포의 35분. 그게 35분이었군요. 자, 이 기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7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시신과 함께 유족 10명 그리고 장례 지도사 1명이 35분간 이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던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35분쯤이 지나서야 소방 구조대원들이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쩌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춰서서 그 안에 갇히게 된 건가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유족들 중 일부가 당시 엘리베이터에 탑승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이 장례 지도사가 괜찮다, 그냥 다 타도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다 같이 이제 유족들과 장례 지도사 그리고 시신 한 구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제 제대로 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멈췄고 유족들이 인터폰으로 이제 사람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어서 결국은 소방에 신고를 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이 엘리베이터에 한 15분 정도 갇힌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그때 관리실하고 이제 서로 연락이 돼서 그나마 좀 덜했지만, 진짜 5만 가지 상상이 막 다 되는 거예요. 혹시 막 이게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분들이 느꼈을 좀 공포감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교수님, 진짜 어떨까요? 진짜 그 밀폐된 공간에 진짜 다 갇혀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더군다나 연락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거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얘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아까 15분 동안 그 갇혀 보셨다 그러는데 이 실제로 이제 그 당한 사람들 같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폐소공포증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예. 클라우스트로포비아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르고 바로 몇 층에서 내리고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서 딱 그렇게 돼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허공에 떠 있으니까 혹시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줄 끊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데 이제 질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게 떨어지거나 질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는 상태인데요. 지금 특히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변수가 이 시신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가족들이기 때문에 자기 그 가족의 시신이긴 하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한 30여 분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폐소 공포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병원에 이제 사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과 치료와 이제 배상과 관련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님, 네. 병원 측과 이 승강기 업체 측의 입장, 일단 자기들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승강기 유지, 관리, 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업체 몫이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공급하고 와서 이제 점검 같은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거기 몫이니까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서 병원 측은 한 발을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일단 시신을 완치한 침대가 하나 있잖아요. 그 반대쪽에 11명이 몰려 있으니까 균형이 안 맞죠. 안 맞을 수 있죠. 그 균형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수평에 맞지 않으니까 안전상 이유로 얘가 엘리베이터가 정지했던 거지. 이게 무슨 우리가 이 유지나 수선 보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결국 이건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유족 측 입장에서는 아니 피해자는 분명히 우리는 피해를 봤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불통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 탑승 과정에서 장례 지도사의 어떤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족들이 안 타려고 했는데 장례지도사가 괜찮다, 타도 된다라고 해서 유족들이 엘리베이터에 탄 거잖아요. 근데 일단 보면 해당 엘리베이터의 탑승 허용 한도는 이제 24명, 무게로는 한 1.6톤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갇힌 인원을 보면 시신 한 구와 유족 10명, 장례지도사 1명이라고 해서 인원 자체로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 엘리베이터 업체 측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의 수평이 안 맞아서 그냥 나는 사고였다라고 지금 탑승객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장례 지도사도 본인의 책임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사가 나간 달린 댓글들을 제가 좀 보니까 아니 무슨 시신 한 구가 다 가족의 시신인데 그게 뭐가 공포감이 드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분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는
그 시신 때문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뭐 입관식 같은 거 할 때 뭐 보통 입맞춤 같은 것도 볼에다 이렇게 작별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 닫힌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던 그런 공포감 때문일 것 같은데 자 교수님 그러면 결국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이게 보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수건 돌리기 하듯이 지금 병원은 뭐 관리업체, 관리업체는 승객, 또 승객은 또 이제 병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유가족들이 이 병원 영안실을 이 엘리베이터 회사를 보고 온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을 보고 온 것인데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피해 보상이라든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뭐 따져봐야 될 그럴 부분들이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병원과 승강기 업체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뭔가 하나의 어떤 협상의 주체가 나와가지고 이 그 피해를 본 유가족들하고 같이 상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모양새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이게 그 보상이 유족들 요구대로 실제 뭐 가능할까요? 아직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보면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는 있는데 배상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승강기 관리업체가 돈이 없으면 배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이제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망 사고 발생하면 1인당 8천만 원, 부상은 1인당 상해 등급별로 한 1,500만 원, 후유장애는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로 8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한 1,000만 원 이렇게 최대 이제 지급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배상이에요. 배상. 이 배상과 보상이 좀 다른데 배상은 누군가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아까 탑승 인원에 비해서 네,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자체 문제라면 배상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수평이 안 맞아서 지금 승객들이 부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사망, 신체 상해. 근데 이건 정신적 후유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후유증을 과연 이 신체 상해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